때로는 종목을 선택해서 사고, 손절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보다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이 날 때 기분 좋게 나올 수 있는 익절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빨간맛 2부에서 야심차게 지난주부터 준비했던 시간이죠. 익절의 기술, 오늘 또 어떤 전략을 챙겨주실지 그리고 유망주는 무엇이 있을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날이 날인 만큼 지수가 네. 좀 영 별로잖아요. 어제 네. 3,200 찍고 떨어지고 코스닥도 오늘 1,000 찍고 내려오고 낙폭도 뭐 계속해서 조금 커지는 흐름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에 대한 전략부터 짚고 갈게요. 일단 좀 많은 분들께서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오늘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서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철저히 좀 받아내는 정말 원웨이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 기준 놓고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3,080포인트까지의 추가적인 어떤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일부 좀 열어두셔야 되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0포인트대 이상의 어떤 상승세를 좀 유지해 주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의미 있는 어떤 신고가라든지 저항가격대를 돌파해 주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선을 좀 지켜보시되 한 가지 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의 어떤 상승, 어떤 움직임 중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어떤 조정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일단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설명드릴 수 있겠고 뚜렷한 어떤 매도세가 즉 통상적으로 지금 같은 수급 상황이 좀 발생하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과거 시장과 대비했을 때는 시장의 어떤 투매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하락폭보다 2배 가까운 어떤 하락세가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철저히 좀 아쉽지만은 개인의 약 4조 원에 육박하는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전되는 신호는 일단 개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5천억 원 이상이 꾸준하게 최소한 2, 3일 정도 유지가 된다라면 그에 따라서 그래도 지금 현재 외인과 기관이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턴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 정도의 시그널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가 5천억 이상씩 계속해서 나왔을 때 그걸 시장의 시그널로 받아들이자. 네. 네. 지난주에 저희 콜록콜록 하셨잖아요. 오늘 네. 조금 조심스럽게 좀 더 천천히 한번 시장에 대한 전략 계속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종목군이 유망하겠다. 아직은 시장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니까 봐야 되는 것인가. 유망 섹터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삼성전자를 좀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일단 워낙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96,000원대 매수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10만 원을 가야 된다. 그래서 소위 이제 동학개미라고 이제 부르시는 분들이 네. 상당히 적극적인 자신들의 의견을 좀 피력하고 계신데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라면은 일단 시장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좀 유지해 준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앞서 인텔과의 이슈 또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많은 분들의 어떤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조금만 좀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와의 관련된 어떤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더 나아가서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반도체 생산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개발을 할 것이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네. 하나의 어떤 이슈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좀 더 넓은 범위를 좀 보게 된다면 ARM 칩셋의 사용의 어떤 범위가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일단 ARM 칩셋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개인 투자자도 많을 텐데요. 일단 좀 짧게 좀 간략하게 좀 네. 말씀드린다면 작년도입니다. 소프트뱅크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ARM 홀딩스라는 회사에 실질적으로 어떤 모바일 프로세서라든지 프로세서의 설계를 실제 라이센싱을 통해서 수익을 취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갤럭시라든지 안드로이드의 어떤 기반의 실제 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프로세서 그에 대한 어떤 설계도를 판매를 하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이고. 네. 근데 최근에 좀 의미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서버군이라든지 클라이언트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CPU에서 ARM으로도 대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백그라운드 상에는 서버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에 따라 또 수요량 증가 그리고 최근에 데스크탑 MS에서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리눅스라고 하는 이제 운영체제에서도 마찬가지로 ARM CPU를 지원하는 어떤 그런 솔루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요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엑시노스라는
이제 모바일 프로세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어느 정도 검증해 왔기 때문에 수요량 증가에 따른 생산량 확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 네. 이슈 정도만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AMD CPU의 공급 부족.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PC에 사용하시는 게 이제 인텔이라는 거는 이제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인텔 CPU를 이제 많이 사용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소위 이제 X86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AMD와 그 인텔의 이제 서로 간의 이제 경쟁 과정 중에 최근에 AMD가 조금 더 앞섰습니다. 그와 함께 공급량이 상당히 좀 부족해지는 상황까지 나타날 정도로 지금 수요량이 대폭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에 TSMC의 기존의 어떤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해왔던 AMD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뒤트는, 즉 지금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요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도 어느 정도 이원화, 즉 위탁 생산을 이원화할 수 있을 가능성.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인텔과의 어떤 관계 개선이라든지 신뢰 회복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나온 것이 메인보드 칩셋. 네. 그러니까 칩셋을 위탁 생산하겠다라는 것이 사실 크게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GPU에 대한 가능성이 그것을 시작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주요 이슈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검증이 된다라면은 실질적으로 AMD CPU에 대해서 TSMC에서 그동안 생산해 왔던 일부 물량이라도 취할 수 있을 것이고, 삼성전자는 제 관점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데스크탑이라든지 또는 모바일 또는 이런 어떤 노트북에 들어가고 있는 GPU,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그런 어떤 GPU라든지 또는 인텔사의 GPU도 충분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 시장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네. 걱정도 하시고 이러한 어떤 재료가 있다 할지라도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본다면 시장의 방향성을 턴했을 시에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주요 섹터가 무엇일까? 그 점을 여러분께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일단은 여러분들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파운드리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외에도 2차 전지, 전기차 네. 다양한 이슈들이 있겠지만 그런 어떤 순위를 정한다면 일단은 1차적으로 반도체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일단은 사실 지금 저희가 반도체 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투자자분들에게 어려운 용어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를 열심히 쫓아가고는 있는데 몇 초씩 머리에서 계속 늦게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거 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지금 삼성전자 얘기만 계속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 얘기는 아니신 거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충분히 좋은 가격대가 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8만 원 초반대, 8만 5천 원과 네. 8천 원 사이. 투자자분들이 9만 원대 매수하시는 분들께 좀 송구하지만 충분히 저가에서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어느 정도 방향성이 턴하는 시점. 그것이 이번 주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와 함께 삼성전자 우선주도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삼성전자는 8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가격 라인보다 더 매력적인 선에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이때까지 쭉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삼성전자와 관련한 다른 종목 이야기를 해주시고자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어떤 걸까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면은 정말 이제 주식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이제 매매도 하시겠지만 실제 비싸다라는 관점에서 또는 어떤 변동성이 얕거나 기대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승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많이 보세요. 네. 최근에 LG칩스라는 종목은 인텔과의 이슈가 나오면서 장 막판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를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어느 정도의 갭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다소 좀 아쉽지만은 현재 그래도 고가권 내에서 안정적이라고 하긴 조금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의 위치가 이미 상승을 해서 고가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 종목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에도 좀 설명되어 있지만 반도체 설계라든지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 파운드리 협력 업체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 소위 파운드리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었을 때 그에 따른 반등을 가장 강하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혹시 아나운서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시가총액이 가장 작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 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한번 매수하면 오늘 같은 경우 4조 원에 육박하는 매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가총액이 1천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상당히 리스크가 큰 네. 그런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좀 유념해서 좀 보셔야 될 것이고 간단하게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1월 22일자의 어떤 상승을 시가를 갭을 좀 띄워주고 나서 조정을 보여주고 오늘 다시 한번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월 22일자 시가를 기준으로 앞으로 그 가격대, 이 가격대를 유지해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방송 프로그램의 어떤 제목과 마찬가지로 단 1%의 수익이라도 꾸준하게 이룰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종목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앞서 자, AD 일단, 칩스 그리고 네. SFA 반도체 네. 급등 아닌가요? 오늘 지금 30% 올라가는 그 종목 아니에요? 네, 앞서 설마 했습니다. 와. 오늘 아침에도 상한가를 설마 갈까 싶은 생각을 좀 가졌던 종목인데 네. 일단 종목의 특징부터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조금 말이 빨라질 수 있겠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외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했을 때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근데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준비된 과정이 없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료에 의해서 급등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보통의 상황이라면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평균 200만 주 이상씩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시세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종목인데 조금은 아쉽지만은 급작스러운 테슬라와의 어떤 완전 자율주행 그 반도체 생산의 가능성,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시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사업 내용은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소위 말하는 IC 칩의 어떤 고밀도 직접 회로에 겉에 보이는 이제 딱딱한 부분 있죠. 그리고 실제 메인보드라든지 기판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테슬라 시스템 반도체의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좀 일컬어지고 있고요. 헌데 이 부분은 사실상 명분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파운드리 또는 어떤 테슬라와 이슈를 좀 보았을 때 시장에서 가장 큰 거래량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사실상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거래 대금을 좀 보여줬는데 그런 거래 대금까지 보여줬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시장의 선수들이라고 불리시는 분들, 대량의 매매 자금을 가지고 뭐 짧은 거래 또는 긴 거래를 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좀 관여를 많이 했던 시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분들은 이 종목이 앞으로도 끝없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철저히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히 선수들의 영역이고 오늘 종가상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은어지만 뭐 상한가 매매, 상따 매매 상한가에 사서 다음날 어떤 플러스 갭 시세에 이제 매도하시겠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상당히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내일장 잘 대응하시면 될 것이고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비율의 네. 증가에 따라서 시세가 주목되고 있고 아직까지 이슈가 내일까지 좀 반영되고 그 이후까지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이틀 네. 후의 움직임은 내일 좀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삼성전자도 지금 가격대보다 조금 내려올 때 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 관련주인 이 두 종목은 더 접근하기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관련주 개념이니까 말씀 주신 거고요.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해서 탑픽 종목을 주신다고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또 짤막하게 또 핵심 있게 얘기해 주시죠. 어떤 종목이 제일 자, 좋아요?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어신 신공장 삼성이 지금 미국 내에 현지에 이제 신공장을 이제 설립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미국의 자회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100%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공정상에 들어가는 불화수소를 생산을 하고 있고 그와 유사한 또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화학물들을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매출액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해외 매출까지 미국 이외의 여타 국가에서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점을 좀 보시길 바라겠고 실제 차트상으로 놓고 본다면은 앞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조정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종목 오늘 종가상 보았을 때 시장 대비했을 때 매우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종가상 52,1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되도록이면은 매수
매수의 어떤 진입 시점은 5만 1,000원 부근부터 일단은 그 가격 내외에서 매수에 나서시면 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손절선을 조금씩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 9,000원 반드시 그 손절선을 기준으로 한 어떤 대응 이어나가실 바라겠고 목표가는 6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지만 상승 과정 중에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일단 수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에 어떤 집착을 하지 마시고 내게 중요한 어떤 정말 수익이 좀 발생했고 시세가 좀 꺾인다. 그리고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단 1%의 수익이라도 되도록이면 챙기시면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익절의 기술이라는 저희 코너명답게 자세하게 가격 라인 설정해 주셨어요. 손절 라인은 49,000원 무조건 지켜보자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매수는 51,000원 선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일단 올라갈 때는 결국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서 또 치고 나갈 거고 그 관련주가 최근 급등해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종목만큼은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어요. ENF 테크놀로지 저희 지켜보면서 대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MTNW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각 꾸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 다 됐네요. 오늘 장만큼은 코스피 지수 놓고 봤을 때 마음 그리 편하게 장을 마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고 그 안에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가는 길을 걸어가야겠죠. 내일 이 시각 또 시장에 대한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슈들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